빠르면 이번 주말에 대통령과 비박계 의원들의 긴급 회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3당은 대통령 담화가 설령 있더라도 9일 탄핵안 표결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원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발의를 해서 8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9일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그걸로 합의하면 좋지 않겠는가. 협상이 안 되면 저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입장에 변화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세한 얘기 네 분의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최병묵 편집장, 지금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6, 7일쯤 대통령이 긴급 회견을 아마 열 가능성이 있다. 아마 대통령이 그동안 퇴진 요청을 아예 공개로 밝히는 아마 회견이 될 것이다. 뭔 정보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 네. 비박계가 사실은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야당에서는 12월 9일 날 그 탄핵안을 표결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12월 9일 날 표결하는 거고 비박계가 요구하는 건 12월 7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4월 퇴진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안 하면 우리는 9일날 표결 들어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네. 7일까지 대통령이 안 밝히면 9일 표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네. 지금 비박계가 네.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12월 7일까지 어떤 형태로든 뭔가 입장을 내놔야 돼요. 그게 네. 대국민 담화가 될지 아니면 비박계 이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떤 식으로든 그 12월 7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네. 그대로 12월 9일에 탄핵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네. 자, 박 대통령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12월 7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야당에 대해서 3차 담화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네. 그 국회에서 내 퇴진 일정을 마련해달라. 지금 퇴진 일정은 한나라 새누리당만 나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합의해주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전까지는 계속 압박을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야당에서 반응이 없다든가 하면 12월 7일쯤에 본인이 뭔가 내놔서 이 탄핵이냐 퇴진이냐 이거에 관한 입장을 저는 밝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첩보가 있다고 조홍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첩보라기보다는 누군가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서 저처럼 어차피 당연히 그렇게 갈 그때쯤에는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소정국 국장, 지금 공식적으로 아마 비박계 의원하고 청와대 쪽하고 좀 조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말에 대통령과 비박계 의원들이 좀 뭔가 회동을 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오는 거예요. 그 회동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힌다. 지금 대충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3차 담화가 나왔을 때도 네. 그때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했지만 이게 사실상 새누리당의 비박계를 겨냥한 담화였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그런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효과로 본다면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크게 흔들렸고 네. 또 이른바 야권에서의 탄핵 발의 자체가 지금 이 실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일정하게 정치적인 효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9일 날로 예정돼 있는 그 야당의 그 탄핵안 표결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비박계가 결국은 키를 쥐고 있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그 비박계를 어떻게 하든 이 탄핵안에서 불참하거나 반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그 만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것들을 다음 주에 좀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지만 특히 비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좀 신경을 쓰는 그래서 뭐 만나는 순서라든지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비박계를 공략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다음 주에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비박계 모임이죠. 비상시국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만나서 정말 진솔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체 비상시국회의 입장은 어떨지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김홍우 교수. 그렇다면 여야 합의에 따르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야당은 여기 일절을 응하지 않고 있고 지금 여당의 비박계 의원들과 회동해서 4월 말 퇴진 6월 대선에 대한 일정을 아마 지금 비박계 의원들 그게 관찰 안 되면 지금 다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그 얘기를 지금 조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은 사실상 지금은 어려워진 네, 상황으로 네. 보이고요. 야당은 이미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청와대는 현재 이 국정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비박계 네. 비상시국회의가 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야당이 갖고 있는 숫자 170, 김용태 의원까지 포함해서 172석이기 때문에 네. 그 28석이 최소한 더해져야 되고 거기에 최소한 5석 내지 10석 정도 좀 안정적인 선이 돼야 이 투표를 진짜 하더라도 통과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는 가장 시급한 것은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국회의, 비박계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청와대 측에서 요청을 했고 사실상 황영철 의원의 얘기처럼 만남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서로 간에 이 호응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히 이 비박계 의원들이 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었던 세 차례 담화 플러스 더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강국하게 사심없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국정의 정상화를 도와달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계속된 여러 가지 큰 그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이 이런 뭐 첩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방문도 사실은 어제 아침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 정국 대변인이 기자들에게도 가야 되는지 하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대구의 지지층을 복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만나게 될 것이고요. 이 기자들과의 만남, 이 기자회견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거나 아니면 뭔가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저는 전방위적으로 청와대의 움직임 그리고 박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시급하게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자, 대통령의 김남국 변호사가 보기에 대통령의 이른바 대국민 담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입장을 얘기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뭐 그 내용이 아니면 굳이 뭐 대국민 담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만에 하나 저게 또 거부당하면 야당이 또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박계를 만나자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결국에는 3차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임기를 단축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당장 직면한 2일로 예정되었던 탄핵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결국에는 이 비박계의 만남도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탄핵을 막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비박계를 분열시키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박계 안에서도 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9일날 탄핵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터뷰하는 걸 봤지만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받아들이면 굳이 탄핵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일정이 나오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필요 없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뒤에 이제 기자가 질문한 거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국민의 의사는 즉각적인 하야 아니냐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비박계와의 만남에서 결국에는 전부 다를 설득하지는 않는다라도 지금 비박계 탄핵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부분의 어떤 명분을 실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입장 발표하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만약에 비박계를 만나든가 무슨 담화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기서 내년 4월 말에 퇴진하겠다고 설령 얘기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3차 담화에서는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그 비박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얘기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저는요, 이거 4월 퇴진 안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다 당연히 거부하죠. 네. 거부하면 이제 4월 퇴진은 기정사실이고, 이거 되고. 자,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서 다시 또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대통령으로서는 괜히 쓸 수 있는 카드만 하나 버린 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4월 퇴진이라는 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 9일 표결이 임박했을 때 나오더라도 그때 나올 것이지 지금 미리 그 카드를 패를 보여주진 않을 것이다. 여야간 어떤 형태는 접촉이 있고 난 그러니까 뒤에 나온다. 그렇죠. 접촉이 있고. 아니면 접촉이 무망하다고 전혀 기대가 안 안 될 때.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벼랑 끝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때 던질 것이다. 대통령의 카드를. 그래서 그때 이제 야당이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명분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왜 그러냐면 계속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탄핵을 하는 게 목표입니까? 탄핵은 부결되면 그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대통령 예를 들어서 국민들 중에 촛불 민심도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 12월 2일 탄핵이 있고 9일 탄핵이 있고 아니 뭐 꼭 탄핵으로 갈 필요 있냐? 대통령이 해임하겠다고 아니 퇴진하겠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거 받으면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네. 비슷한 생각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명분 잡기 싸움이거든요. 대통령이 일단 내가 하야하겠다, 퇴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요. 상당한 정도로 진영 간에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번처럼 본다면 임기 단축 그 3차 담화에서 언급한 용어들 중에 임기 단축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등등으로 밀어본다면 대통령이 현재 국회에서 정해달라는 이 입장을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분간 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네. 아마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대통령이 과연 분명하게 예를 들면 4월 30일은 4월 30일까지 내가 하야하겠다. 네. 뭐 국회에서 정한다면 그거 따르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과거의 그 총리의 경우나 이번 3차 담화의 내용을 본다면 그렇지는 않고 일정하게 어떤 국회 쪽에 계속해서 이 공을 넘겨주는 형태를 취하면서 마지막 남은 비박계 중에 대통령의 메시지에 좀 흔들리는 이 비박계의 일부 세력을 공략하기 위한 또 다른 네. 어떤 그런 메시지, 그걸 통해서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수를 쓸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만도 야당이 상당히 오락가락했습니다. 탄핵 일자를 정하는 문제, 탄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 오늘 야3당 원내대표단이 또 공식적으로 모여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탄핵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합니다.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비박 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3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논의 과정 등 여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8일날 해서 9일날 처리를 하는데 비박들이 오든지 말든지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신들은 탄핵 반대 세력으로 낙인을 찍고 우리는 탄핵 찬성 세력으로 갔다 부결돼도 우리는 그렇게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도 예, 일단은 아마도 그 결국에는 촛불 민심, 내일도 아마 촛불 집회가 네, 있을 그렇겠죠. 건데요. 특히나 내일은 이제 국회 새누리당 당사 그쪽에서 또 촛불 집회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미 지금 2월 2일에서 한번 밀렸던 그 촛불 집회의 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어떻게 미룰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네. 아직 비박계와 완전한 협상은 되지 않았지만 네. 일단은 9일로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이제 원래는 2일에서 5일로 지금 어제 사실은 어제 저녁까지만 오후부터 저녁까지만 해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5일날 표결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왕좌왕했죠. 예, 우왕좌왕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야 3당 대표가 이제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상 실무적으로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국회법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제 본회의 의안을 발의한 다음에 네. 본회의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그리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날짜에 이제 사실은 보고가 되면 네. 5일 거의 한 2시 그 정도에는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네. 사실은 본회의 5일날 뭐 10시부터 뭐 한두 시 사이에 뭘 하기는 사실 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는 여야가 이제 합의는 안 됐지만 야당끼리라도 뭔가 합의를 해가지고 9일로 아예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비박계와 합의를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4%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5%가 3주 나왔고
또 다시 한 4%로 떨어졌다가 3차 담화 직후에 여론을 반영한 게 다시 4%입니다. 계속 그 수준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여론조사가 조금이나마 움직이는 게 보였다는 게 눈에 띕니다. 김홍 교수,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주 조사가 3%에서 이번에 한 10%로 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좀 나왔던 거예요. 부산, 경남 쪽도 조금 올랐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대구 지역이 3%에서 10%로 7%포인트 소폭 상승했는데요. 어쨌든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대구 지역의 민심들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연민의 정, 또 대통령이 이런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 수준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봐야 그렇죠.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역대 최저치고 4%라고 한다면 뭐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자주 얘기를 해보지만 네. 이 수치는 0%나 마찬가지다.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이다. 그리고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국정이 이 대통령의 이 의지와 또 그동안의 철학대로 가기 위해서는 20% 이상, 두 자리도 아니고 20%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대구 소문시장 화재 사건에도 물론 당연히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발로에서 갔겠지만 네. 그런 지지율들, 지지 세력들을 좀 더 끌어모아서 마지막에 동력들을 회복하고 비박 진영의 이런 지지도 끌어내지 않은 그런 이 정치적인 흐름들이 담겨 있는 건데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는 1%, 2% 거의 지지율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기다 부정적 인식이 전체적으로는 93에서 91%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네. 그러나 부정적 인식이 이렇게 높다면 대통령이 어쨌든 뭔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 네. 또 이 국회에서 원하는 것들 특히 광장에서 시민들이 뭘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론조사 관련해서 조금 네. 더 특징적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날 3차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상당히 큰 의미 있는 폭으로 올랐지만 결국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사실은 12%에서 15%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에서의 지지율이 33%까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네. 즉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반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은 새누리당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친박과 비박이 그냥 갈라져서 정말 지리멸렬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9일 3차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로 네. 친박계와 비박계가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을 도출해서 이 전국을 해결하게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 안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안에 대해서 이제 보수층이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라는 게 보면은 그 전체적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하나의 조짐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조짐이다. 갤럽이라는 건 갤럽 조사는 전국적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중에 뭐 특정 지역만 떼서 뭐 많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기 건 구멍이 사실은 좀 그렇죠. 정확한 네, 표현은 네, 네. 아니에요. 정확한 분석법은 아니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게 뭔가 하나의 그 어떤 트렌드의 변화 네. 이런 걸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이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정현 대표가 가끔 나와서 오히려 친박이 비박을 이렇게 네, 뭐 비판하는 듯한 약간 그런 좀 엉뚱한 모습을 소리 보였단 같기도 말이죠. 했고. 거기에 네.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이 보수 세력들이 새누리당 친박이고 비박이고 다 보기 싫다. 여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비박을 중심으로 이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고 네. 그리고 그 해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물러섰던 지지 철회 세력이 네. 비박계의 이런 수습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징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비박계의 요구에 대해서 뭐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내년 4월 퇴진에 반응을 하잖아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네. 이 국면이 다시 약간 진영간 논리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네. 야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무조건 탄핵이다. 된다. 이렇게 갈 가더라도. 경우에 그러면 여론에 상당한 정도로 이제 진영 간에 이렇게 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 굉장히 하여튼 약간 좋은 환경 그런 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야당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여기서 명분을 뺏기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히려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이미 네. 된다 이거예요. 이미 일정하게 본다면 이른바 그 야권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3차 담화 이후에 상당히 좀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왕좌왕.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새누리당은 나름대로 좀 안정세로 들어가고 네. 또 대통령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야권에 허를 찔렀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네. 일정하게 이제 빠져있던 그런 이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약간의 자신감을 회복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야권에서 보면 현재의 주도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약간 지금 어떻게 본다면 네. 이제 몰려가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어떤 야권의 실책에도 기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6차 촛불 집회. 그 다음에 곧 이어질 듯한 대통령의 대국민